여러분, 혹시 치매보험 가입하셨나요? 그렇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98.4%의 확률로 여러분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치매보험 가입자는 여기에 해당이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보험사관학교 박푸름입니다. 대한민국은 2018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요. 내년인 2025년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명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죠. 기대 여명은 말 그대로 남은 것으로 기대되는 수명인데요. 2021년 65세 어르신의 기대 여명은 남자 19.3년, 여자 23.7년으로 남성은 84.3세, 여성은 88.7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말 100세 시대가 머지않은 것 같죠? 문제는 생존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도 많아진다는 것인데 2021년 65세 이상의 평균 본인 부담금은 116만 8천 원이었습니다. 제가 65세가 넘으신 많은 구독자님들을 상담해 왔는데요. 그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오던 사람에게 후천적으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기억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지 기능에 장애가 나타나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주변 설계사의 권유로 혹은 TV 프로그램을 보고 치매보험을 가입하고 계시죠. 제가 치매보험의 민낯을 가감없이 파헤치고요. 왜 치매보험을 가입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왜 치매보험을 해지하라고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 간병인 사용일 땅 아닙니다. 영상 마지막에 답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치매보험이 있으시다면 해지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보장받을 확률입니다. 소비자가 가장 쉽게 혹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중증치매 진단 시 진단금 외에도 매월 100만원씩을 보장기간 동안 지급한다. 1년만 받아도 1200만원, 10년이면 1억 2천입니다. 납입하는 보험료를 생각했을 때 만약을 위해 가입하기에 괜찮아 보이는데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보험료가 비싸네 저렴하네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중증치매가 얼마나 심각한 정도를 말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바로 확률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중증치매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추정치매 환자 수가 98만 명이 넘습니다. 노인 인구의 약 10.41%가 치매를 진단받는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치매는 어느 정도 심각한 치매냐? 중증도가 있죠. 이러한 중증도 구성 비율을 보면 경도 이상이 82.6%, 중등도 이상이 41.2%, 중증 이상이 15.5%입니다. 여러분, 치매 유병률이 10.41%인데 여기에 중증 비율이 15.5%예요. 즉, 중증 치매율은 전체 노인 인구의 1.6%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암 유병률이요 38.1%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 보험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치매 유병률은 10.41%인데 중증 치매 유병률은 1.6%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확률에 내기를 한다면 98.4%에 걸겠습니까? 1.6%에 걸겠습니까? 그래도 1.6% 혹시 모른다고요? 좋습니다. 치매보험이 있으시다면 해지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보험료의 비효율성입니다. 65세 여성이 치매가 걱정이 되어서 20년 납 100세 만기 비갱신으로 치매보험을 가입한다고 해볼게요. 중증치매 진단비 2천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 납입하는 보험료가 25,260원입니다. 600만 원 정도를 납입하고 2천만 원을 보장받는 거예요. 98.4%의 확률로 6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지출되는 보험료이고요. 1.6%의 확률로 2천만 원의 진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라면 98.4%의 확률로 600만 원을 아끼고 싶네요. 지금까지 중증 치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끔 증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 보험은 설계사가 잘 설계를 해줘서 중증 치매가 아니라 경증 치매 진단비만 가입을 했는데 내 보험은 잘 가입을 한 건가? 물론 중증 치매만 가입하신 분들보다는 잘 가입하신 것이 맞습니다. 또 당시 납입이 끝난 뒤 환급금이 100%보다 훨씬 넘게 올라간다고 얘기를 분명 들으시면서 보장은 보장대로 받으니까 좋고 안 아프고 건강하면 해지해서 쓰면 된다고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납입 보험료 대비 보장 금액이 괜찮은지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65세 여성이 경증 치매 진단비 1,000만 원을 납입하는 보험료는 약 29,000원입니다. 20년간 납입하는 보험료가 69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경증 이상 치매 유병률이 몇 프로였냐면 8.2%였어요. 진단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시기와 납입 기간을 보셔서 현재 해지를 하는 것이 더 나은지, 더 가져가시는 것이 나은지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치매보험 대신 치매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부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간병을 준비해야 하니까 간병인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씩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치매뿐만 아니라 모든 간병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고려를 하셔야 하냐면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요양 등급부터 알고 계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복지 연구, 시설 입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무슨 돈으로 할까요? 바로 우리들이 내고 있는 장기요양 보험료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인 경우라면 누구나 장기요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요. 인정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임지지원 등급부터 5등급, 1등급까지 등급이 나뉘어져 있는데 임지지원 등급은 전체의 2.3%밖에 되지 않고 가장 낮은 점수의 치매 환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등급부터 체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등급 이상의 전체 장기요양 등급자는 97.7%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집이나 요양시설에 모시게 되죠.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의 경우는 15%의 자기부담만 하면 되고요. 시설급여의 경우 20%의 자기부담만 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혜택을 받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각각 얼마의 자기부담을 하면 되는지 알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먼저 재가급여의 한도액은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에 15%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부담하는 금액은 최대 3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간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남겨진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시설로 입소를 하시는데요. 요양시설의 경우 일당 급여 비용은 이렇습니다. 한 달 30일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실제 급여 비용은 이 정도인데 여기서 20%가 자기 부담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 부담하는 금액은 최대 50만원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재가급여 자기부담금, 시설급여 자기부담금만 준비를 한다면 적어도 직접 지출되는 비용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20년 납입 95세 만기 비갱신으로 각각 60세 남성과 60세 여성의 보험료를 말씀을 드리면 60세 남성은 약 3만원, 60세 여성은 약 5만 5천원인데요. 치매보다 중요한 것은 간병 전체에 대한 준비이고 간병인 보험보다도 장기요양 보험을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이렇게 플랜을 준비를 했는데 이 플랜의 첫 번째 장점은 장기요양 등급 중 97.7%에 해당하는 5등급 이상이 인정이 되었다면 먼저 납입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간병인 지원 보험들은 대부분 종합보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 이상의 후유장애나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을 때 면제가 되지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다고 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년 납입이더라도 부담 없는 보험료로 길게 납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재가급여, 시설급여에 대한 모든 자기부담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장금액은 재가급여 이용 시 매월 20만원, 시설급여 이용 시 매월 5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최대 자기부담금은 30만원이었는데요. 재가급여 보장을 10만원 정도 적게 구성을 한 이유는 실제로 상담 경험상 장기요양 등급을 2등급 이상을 받게 되신 분들 중에서 집에서 모시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 제 경험이지 실제 데이터와는 차이가 있겠지만 2등급 이상인 경우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모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재가급여는 3등급 정도의 자기부담금 정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치매보험과 다르게 5등급만 받아도 되는 납입 면제와 재가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두루두루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간병 플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앞으로 TV든 전화든 설계사의 제안이든 치매가 들어간 진단비, 생활자금 보험은 절대 가입하시면 안 되고
가입하셨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보험료를 줄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처럼 보험은 정확한 구조를 잘 알고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는 모두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늘리는 제대로 된 보험 리모델링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전문가인 보험사관학교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BS 라디오에서 전문가로 방송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보험사관학교로 제게 카카오톡이나 상단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